오늘 이 강의의 제목은 저산소증과 뇌질환입니다. 뇌는 인체에서 제일 엄밀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단한 두개골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혈뇌관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혈뇌관문이란 어떤 메커니즘인가 하면은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뇌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을 혈액에서 막 직접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제3자가 지켜 있으면서 혈액으로부터 오로지 꼭 필요한 영양만 선별해서 뇌세포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이고 바이러스의 침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보호하에서 제일 쉽게 뇌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저산소증입니다. 두 가지 원인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혈구의 여러 약점에 대해 사람들이 생활 중에서 무시하고 병원에서도 무시하고 있기에 지금 사람들은 모두 피가 좋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은 누구든지 매일마다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1강 병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적혈구의 약점들을 시청하세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나 무척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우리 인체가 견디기 어려운 압력을 말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일 경우 뇌신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압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압력은 필연코 뇌신경의 무리한 활동이 동반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서 꼭 뇌의 무리한 활동이 동반되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뇌의 활동이 적으면은 마음은 편하고 마음은 편한다고 하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꼭 뇌가 무리하게 활동함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적혈구의 약점이 무시돼서 피가 좋지 않습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뇌의 활동량이 너무 많게 되고 과량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이 두 요소는 제2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쉽게 미소순환 장애를 유발합니다.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강 혈액 품질과 미소순환 장애를 시청하세요. 저산소증이 뇌에 대한 파괴성은 뇌혈전 환자에 대해서 제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전이란 피덩어리인데 뇌혈관을 부분적으로 막을 때 뇌혈전이라고 합니다. 중풍과 비슷해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혔기에 그 막힌 부위의 아래목에 처한 뇌세포들은 피를 필연코 적게 받기에 산소를 적게 받습니다. 뇌혈전 환자들은 병의 표현이 다양한데 혈전이 어느 위치의 혈관을 막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증세는 막 팔다리가 영활치 않고 언어상 지장이 있고 대소변 가림이 어렵고 때로는 고혈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혈전 때문에 부분적으로 막힌 혈관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려면 당연히 혈압을 올려야죠. 이상 모든 문제는 산소가 부족해서 빚어진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뇌의 어떤 부위가 혈전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저산소증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마찬가지겠죠. 저산소증이 있으면 그 부위의 신경은 꼭 이상을 일으킵니다. 피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어떤 부위의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산소를 과량으로 소모하면 그 부위에는 쉽게 미소순환 장애가 생기고 그 뒤에는 계속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적 충격을 받아서 너무 슬퍼하면 이 감정 활동을 담당하는 신경핵이 산소를 과량으로 막 소모할 텐데 그러면은 그 부위에는 미소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의 신경은 계속 산소를 적게 받아서
기능상 이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뇌와 관련되는 건강 문제는 저산소증이 원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따라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다양한 뇌병이 나아지겠죠. 산소를 많이 공급하려면 당연히 혈액요법을 써야 합니다. 즉 저혈구에 좋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죠. 자세한 내용은 제1강 병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저혈구의 약점들을 시청하세요. 그리고 미소순환 장애가 겹쳐 있기에 혈관을 넓혀주는 약도 써야 합니다. 흔히 은행이 뺏기스제를 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피가 충분히 좋을 때 혈관을 넓히는 약을 쓰면은 혈관이 정상한 뇌신경들은 과량의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에는 그 부위의 뇌세포는 혈관을 넓혀도 산소가 부족합니다만은 여기 미소순환은 정상인 부위 있어요. 그쪽의 뇌세포는 원래 산소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었는데 혈관이 강제적으로 넓혀지면은 그 필요 이상의 혈액이 올라와서 과량의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산소를 무조건 많이 얻는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량의 산소를 얻을 때는 막 메스껍고 막 어지럽고 혈압까지 막 내려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는 혈관을 넓히는 약을 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의 치료에는 하나의 수단이 적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 문제는 대부분 미소순환 장애가 겹치는데 병이 오래된 경우 회복의 초기 증세가 심해지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호전 반응이 걸리는 시간은 병증 자체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호전 반응이 생기는 원인은 제2강 저산소증과 미소순환 장애를 시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료해하세요. 쉽게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된 병증이 아무 고비도 없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이 바로 그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호전 반응도 그렇고 발병 때도 그렇고 모두 똑같은 신경을 건드려서 증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의 증세는 발병 때의 증세와 같은데 정도는 더 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혈액요법이 뇌에 대한 치료 효과가 어떨까요? 다음에 몇몇 신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벌써 4, 5년 동안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증 등으로 시달려왔다. 수많은 초약, 화학약, 건강식품을 먹었지만 죄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처음 하나를 먹을 때부터 효과를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했고 손에 여러 번 경련이 일어났으며 꿈도 많았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반응이 먼저 온다고 상담받았다. 며칠 더 먹으니 불안장애 증세는 좀 좋아졌다. 나는 모든 화학약을 멈추고 계속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어야겠다. 이 똑같은 분이 12일 뒤에 추가한 진술이 있습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알게 된 것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체가 분명히 좋아지고 식욕도 올랐으며 수면도 좋아졌다. 이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저혈구 변형성을 올리고 피를 맑게 하는데 특효를 가집니다. 이분이 회복하는 초기에 머리가 어지럽고 손에 경련이 오고 하는 반응은 바로 호전 반응입니다. 이분은 26, 7세 되는 젊은 여성분인데 저와 여러 번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이고 불안장애고 전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 뇌의 건강 문제는 저산소증 문제라는 저희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뇌병에 관한 화학약들은 대부분 신경 전달 물질의 행위를 조작하여서 다만 증세를 잠시 동안 잡아두는데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원래 머리가 어지럽고 뇌에 피가 모자란 느낌이었고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먹은 지 사흘 만에 모두 호전되었다.
뇌에 피가 모자라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가 좋으면은 뇌를 흐르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뇌는 역시 충분한 산소를 얻어서 별 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가 나쁘면은 뇌의 혈액 유동량이 높아도 여전히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어서 뇌에서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뇌의 산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장을 한결 더 압박해서 더 많은 박출량을 뿜게 합니다.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이 너무 걸려 떨리게 되겠죠. 이 부분의 경우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어서 피가 맑아지니까 적은 양의 혈액으로도 뇌가 여유 있게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기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심장도 부담이 덜어져서 다시는 떨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가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어머님은 약을 드시고 다리가 많이 가벼워졌고 머리에 어지럼증이 사라졌다.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은 거의 모두 혈액과 관련되는데 혈액요법이 최적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뇌에 피가 부족한 타입이다. 오래 앉아 있으면 경추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 한 달 가까워 오는데 두통 현상이 옛날처럼 많지 않다. 원래는 컴퓨터 앞에 1시간 앉으면 아픔이 심했는데 지금은 2시간 내에도 괜찮다. 이분은 경추에 위치한 뇌로 통한 꽤나 큰 혈관이 압박받았기에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좋아지면은 똑같은 혈액 유동량이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산소를 뇌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다섯 번째로 2달 먹었다. 나의 경추 통증과 편두 통증에 대해 확실히 아주 효과 좋다. 지금 거의 불편감이 없다. 참 신기하다. 이분도 경추에 문제가 있지만은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나타난 표현을 봐서 경추를 통해 뇌로 뻗은 혈관의 상황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뇌보다 많이 좋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섯 번째로 아직 4일 더 먹으면 한 달이다. 불안장애증이 차도를 가졌고 얼굴색도 좋아졌으며 머리도 잘 돌아간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참 신기한 제품이다. 병이란 약을 맞게 먹으면 신기하도록 쉽게 고쳐집니다. 일곱 번째로 매형 마을의 어느 사장이 중풍에 걸렸는데 수많은 병원을 찾아뵙고 몇십만 원을 써서도 중국 돈입니다. 몇십만 원, 한국 돈 꽤나 큰 돈입니다. 다리를 걸름거리며 땀투성이 돼서 한 번에 30m 밖에 걸을 수 없었다. 나의 추천하에 20일 먹은 뒤 한 번에 쉽게 50m 걸을 수 있다. 지난주 내가 언니네 집을 갈 때 꽁을 잡아 나를 대접하고 내 아들에게 200원을 주며 간단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병원은 내 목숨을 구했지만 삶의 품질은 추호도 도움되지 않았는데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엄청 짧은 시일에 현저한 호전을 가져줬습니다. 중풍은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이루어진 뇌질환인데 뇌혈전이랑 비슷합니다.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그 아랫목에 위치한 뇌세포들이 작은 양의 혈액을 받기에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좋아지면 똑같은 양의 혈액 유동량으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에 당연히 중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오늘은 어머님이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드신 지 6일째다. 혈압과 혈당이 아주 안정되었고 혈압약을 띈 지 4일 되었다. 어머님은 신체가 많이 가벼워졌다 하시고 정신도 많이 좋아졌다. 추가 설명해야 할 것은 어머님은 2차례나 뇌출혈을 겪었고 심지어 2번째 뇌출혈 때는 뇌갱세까지 동반되었다.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는 아직 영활하지 않다. 뇌의 중요한 부위가 산소 부족할 경우 혈액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압이 필연코 오르게 됩니다. 혈당도 안정되었다는데
추측이 가시겠죠? 혈당과 산소는 관련됩니다. 사실 그것은 뻔한 도리입니다. 혈당이 바로 포도당을 얘기하는데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혈당은 바로 휘발유입니다. 자동차가 산소를 덜 받으면 휘발유의 사용에 당연히 이상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산소증과 뇌질환의 강의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은 저산소증과 불면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